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도내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고 민중항쟁 경과 보고를 통해 군사 정권 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앞서 어제 전북대에서는 5.18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같은 희귀병을 앓던 형제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은 숨지고 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중상을 입었는데요. 형제가 신병을 비관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아파트 13층 난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잠시 뒤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가 크게 흔들립니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남성이 몸을 던져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허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이 매달려 있던 아파트 거실에서는 친형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는 빈 약봉지와 함께 가족에게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시각장애까지 앓고 있던 형제는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부모가 있는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불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방에만 계셨고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화장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아마 동생이 많이 그나마 증상이 덜한 동생이 형의 병간호를 냈지만 역부족이었고 부모가 타주로 떠나 집을 비운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전 동생은 남은 가족에게 아픈 형을 보내고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연락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일자가 격리병실이라서 저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망 원인이 뭔가부터 확인한 후에 이제 경찰은 국과수의 숨진 형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허리를 크게 다친 동생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주말인 오늘 도내 전역에도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무더위도 주춤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어제 밤부터 순창에 53mm를 비롯해 장수 38, 전주 22.5mm 등의 비가 내렸고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많게는 20mm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30도를 넘던 낮 최고 기온은 익산 24.2, 전주 23도 등으로 떨어졌고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군산 청암산에 30억 원을 들여 조성된 오토 캠핑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4년 전 조성 당시부터 입지 문제로 반발이 많았는데요. 군산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오토 캠핑장이 인적이 끊긴 채 건축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15년 3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캠핑장은 그동안 위탁 운영되오다 지난 3월 운영자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계약이 해지되고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시설 임대료가 8,400만 원이었는데 1일 2, 3만 원대인 사용료로는 적자를 면키 어려웠다는 겁니다. 전체 부지 2만 8천여 제곱미터에 오토 캠핑 27면, 야영장 30면, 캐러반 5면의 작은 규모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수익을 내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사이트를 더 늘려주려고 좀 공사를 계획을 좀 하고 있는 부분. 또한 군산에는 다른 지역의 오토 캠핑장이 새로 조성돼 이용객이 분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캠핑장 운영자는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민원을 사기도 했습니다. 고기 냄새 정도는 그냥 우리도 고기 구워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하겠다라고 계속 저기를 하고 지금 저쪽 펜스 친 거 보셨죠? 지난 4년 동안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은 군산시는 위탁자가 손을 든 뒤에야 시설 보완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 당국은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으며 조만간 인수자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청암산 오토 캠핑장이 당초 적정 입지가 아니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강행됐지만 운영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호남 고속도로 삼내 나들목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와 충돌한 뒤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전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3시 50분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장수 분기점 부근에서는 14톤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낙후된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전북형 경제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지난 10년간 도내 총생산 규모는 전국 평균 3.1%에 미달하는 2.1% 성장에 그쳐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 격차는 저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와 낮은 급여 수준이 원인이라며 경제적 지방자치에 걸맞은 전북형 경제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과수 병해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초 예찰 조사 결과 충남의 배나무 과수원 등에서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며 과수 농가의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00여 농가 80여 헥타르의 사과와 배 과수원이 화상병으로 폐원하고 손실 보상금도 200억 원 이상 지급됐는데 올해도 이른 고온 현상의 유행이 우려됩니다. 전주시가 중소화장품과 미용 제품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오늘 20일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리는 미용 박람회 전주실관을 설치하고 관내 6개 업체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전주시는 참여하는 중소 뷰티 기업에 박람회 참가 비용과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주시는 다음 주부터 한 달간 관내 정신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